전영신의 아침저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현역 의원들의 정치 이야기 화쟁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국정감사 때문에 많이 바쁘시고 피곤하실 텐데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는 밝습니다. 아, 네. 점심 때를 기점으로 좀 이제 그렇죠. 예, 지쳐가시는 그런 모습들.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국정감사가 오늘로 이제 사흘째를 맞고 있는데요. 두 의원께서는 먼저 어느 부분에 주목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 이용빈 의원님부터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어쨌든 뭐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클 텐데요. 윤석열 정부의 이제 3대 역주행을 저는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의 역주행, 또 민생 역주행,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의 역주행 이 세 가지를 주목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그 대선 기간 동안에 알리백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알리백이라는 게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2050년까지 100% 신재생 에너지로 채우겠다 하는 것이 이제 알리백인데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그 알리백을 선언하면서 결국 이제 대한민국 주력 기업들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네. 이제 기업에 뭐 확대되고 있는데 결국 이게 이제 기업 생존뿐만 아니라 지구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 이 알리백인데요. 네. 지금 당장은 이것이 이제 무역 장벽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국내 신재생 에너지 확대가 결국은 이제 기업의 생존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예. 네, 윤석열 정부가 이 원전 비중 확대에만 지나치게 혈안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에너지 정책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측면들을 우려의 시선으로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에너지 전환, 이 에너지 믹스라고 하는 관점을 잘 유지해야 되고요. 네. 특히 이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기반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의 요즘 이 무능 외교 또 정치 보복의 행보가 너무 지나치게 심각하다라는 점 문제인데요. 또 특히나 이 지방 시대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뒤로는 또 수도권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보여서 오히려 지역 소외 또 외면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예. 특히나 윤 대통령이 광주에서 했던 1호 공약이 이 복합 쇼핑몰인데요. 네. 이 복합 쇼핑몰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반의 광주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라고 최근에 또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은 무성한데 구체적인 실행 대책이 보이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그런 민생고가 심각한데 이 중소기업과 지역 산단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용빈 의원님 지금 산자위 소속이셔서 이제 산자위 현안 짚어주셨고요. 이제 과방위 소속이신 허은하 의원님은 국감 어느 부분에 주목하세요? 저는 뭐 전 정권의 양두구육 정책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5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 5개월 안에 무언가 결과를 내긴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과방위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기 때문에 과학과 또 방송에 대해서 다룹니다. 과학은 절대 정쟁이나 이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방송은 정권에 따라서 흔들려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과학 분야가 정권에 따라서 마케팅에 이용된 건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 네. 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또 홍보나 성과 부풀리기에 치중한 나머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양두구육에 그친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부분인데요. 네.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이라고 하는 AI는 문정부원에서 호언장담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AI 강국은 고사하고 글로벌 평가에서 오히려 계속적으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우선 지적을 했고 네. 5G인데요. 180조 생산하고 또 60만 개 일자리를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G 플러스 전략도 중간 평가를 좀 할 수가 없을 만큼
통계 산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적하고 있고 사실 뭐 4차 혁명이도 그렇고 사이버 보안도 말은 그럴싸했는데 그 결과가 옳지 그 생각대로 되지 않았거나 전혀 목소리가 반영된 게 없거나 아니면은 그 회의록조차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지적하면서 속빈 강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정부 실상을 좀 저희가 바로 잡아서 좀 따져보고 반면교사 삼아서 윤석열 정부가 과거의 어떠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뭐 내일을 위한 거울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뭐 이렇게 지금 국감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좀 뒷얘기들이 조금 있어서 뭐 정운천 의원이 이제 뭐 골프 약속 잡다가 또 카메라에 잡힌 부분 그리고 과방위에서는 또 첫날 그 야당 의원들 노트북이 안 돼가지고 정회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여야 의원들 이제 노트북이라기보다 네. 과방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종이 없는 그 페이퍼 없는 이런 것들을 좀 실천하자라고 해서 대부분 이제 이만큼 종이가 쌓여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컴퓨터 안에 넣어서 보는데 그걸 보기 너무 찾기 어렵게 해놔가지고 예. 업무 현황을 발표를 하시는데 그거를 못 찾으신 거예요. 그 야당의 간사님께서. 네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진짜로 다 찾기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요? 그런데 그 국무위원들이라던가 지금 그 피감 기관에 계신 분들은 다 종이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도 종이로 보고 계시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뭐 티키타카가 좀 있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님이 저기 진상조사해야 된다고 왜 야당 의원들만 뭐 이렇게 어렵게 해놨냐고 이렇게 아니 얘기하신 것 똑같이 돼 같은데? 있는데 예, 순서 자체가 이렇게 와전이 되기도 하군요. 그래요. 기자들은 야당 의원들 것만 노트북이 안 됐다 뭐 이렇게 아닙니다. 아니군요. 네. 예, 오늘 좀 잘못된 정보 재밌는 가짜 이야기로 그냥 뉴스입니다. 계속 가는 겁니까? 예, 예. 정우철 의원님 제 맞은편에 앉아 계시는데 네. 어느 순간 안 보이시더라고요. 예. 끝날 때쯤까지 전 몰랐어요. 그걸 눈치를 네네, 못 챘는데 예. 계속 안 나타나셔서 나중에 그 뉴스 보고 들킨 알았습니다. 거를 이제 아시고는 수습하러 나가셨던 그러신 것 거군요.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골프 치기 쉬는 좋은 시간을 계절이긴 줘서 한데. 10분 예. 동안은 핸드폰 보는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국감이 점심시간 외에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예, 화장실 가셔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예, 맞습니다. 자, 다음 주 또 무거운 현안으로 넘어가서요. 예, 감사원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어제 이제 계속해서 여야 공방이 치열한데 뭐 무례하다라는 입장에서부터 절차상의 문제점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문재인 대통령 또 전직 대통령을 감사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뭐 이유가 있으면 뭐 타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무례하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가당치 않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한 정치 검찰의 배후가 결국은 이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인데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감사원의 이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의 이 정치 보복을 위한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고요. 예. 예, 한겨레가 이 감사원의 서해피살 감사 과정이 적법 절차를 어겼다고 단독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를 보면은 이 유병호 사무총장이 구성한 특별조사국이 감사원의 최고 의결기구 심의를 건너뛰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절차를 무시한 위법, 따라서 이제 이게 직권 남용이 되는 셈인데요.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가 뭐냐,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이 현재 이 감사위원 회의를 거치지 않고 감사를 착수하게 되면은 결국은 감사원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고요. 네. 이 감사원의 최고 의결기구가 감사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이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또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또 비영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등이 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진행됐다는 겁니다. 예. 이제 이게 상시 공작 감찰이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대통령을 지명하는 그런 감사가 결국은 이 대통령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치 보복하겠다고 작심한 그런 행동 아닌가, 그 의혹의 눈초리를 보고 있습니다. 예, 허은하 의원님.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무례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자체를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미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모두 감사원의 출석 요구를 거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문 전 대통령까지도 무례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서면 거부까지 하고 계시다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실은 누구한테 도대체 물어야 하는가? 어떻게 밝히라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먼저 좀 주시고 나서 무례하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이거는 정치적인 항변이나 방어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법의 평등도 전직 대통령에게 예외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특권 의식을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다. 우선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무슨 왕조 시대도 아니고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왕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민주주의 살아가면서 전직 대통령도 일반 시민들과 평등하게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대통령실에 하명을 받아서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지금 감사에 나선 거를 보면은 뭐 제가 이제 이렇게 뭐 표현합니다만은 지금 대통령이 뭐 왕처럼 군림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뭐 하명을 받았다고는 하셨는데 일단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그 핸드폰 점. 그 노출된 거 보시면 그러니까 다 이관섭 아시잖아요. 대통령실 그 국정기획수석한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보낸 문자 메시지 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허은하 의원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문자 메시지 하나 보고 이미 하명이다라고 말하고 또 뭐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라고 너무 앞서 나가시고 선을 넘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결과적인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의혹을 가지고 너무 앞서 나가면 그 말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신뢰를 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정부는 이 핸드폰 정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딱 법으로 정하세요. 발의를 하셔가지고 아 참 지금 여당에서는 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위기를 모면하려는 거다라는 주장이고 야당에서는 이제 대통령 순방 논란, 비속어 논란 덮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야가 모두 상대한테 이제 국면 전환용이다 이렇게 주장 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어쨌든 이 국민들 보시기에 네. 지금 감사원이 문 대통령을 지목해서 감사를 하겠다 하는 것은 고도의 어떤 정치적 사건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감사원이 합동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결국 지금의 감사원의 행태들은 이 정치 보복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여론몰이를 하고 그리고 감사원이 감사하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면 수사를 개시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합동작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오죽하면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 감사원이 정신 나간 곳이다라고 비난했겠습니까? 예, 허은하 의원님. 박지원 뭐 전 감사원장이신가요? 국정원장. 네. 예. 국정원장의 말씀을 국민들이 몇 퍼센트나 신뢰하실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 우선은 70%는 될 겁니다. 저는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민주당 지지자분들 해서 한 30%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로 대통령 발언 뭐 논란을 덮는다라는 주장 자체가 저는 그냥 또 하나의 정치 프레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실에 맞지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제 본인들이 하던 걸 생각을 하면서 저들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국민들께서 좀 피로감을 넘어서 한심스럽다라고 느낄 것 같다. 이게 벌써 2주째 되고 있거든요. 이 지속되는 걸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야당 주장도 들었고 대통령실 해명도 들었고 국민들께서 충분히 다 이제 경청하셨기 때문에 판단은 국민들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윤 대통령이 비속어 논란을 처음 보도한 MBC에 대해서 이제 진상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MBC를 고발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는 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냥 사과하고 지나갔으면 될 건데 왜 언론 탓을 하느냐 이런 것인데 이 대통령이 이제 유체이탈 화법으로 자꾸 말씀을 뭐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언론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뭐 어떤 말 실수한 것에 대해서 자꾸 언론 탓을 하게 되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보통은 자기가 말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자숙한다든지 사과를 하는 게 먼저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본인이 당사자인데 본인이 그냥 기억이 안 난다라고 퉁치고 넘어가고
이것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 뭐 언론이 모두 지금 언론을 탄압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뭐 유신 독재 시대 때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과정을 참 어떻게 이 난맥상을 어떻게 수습할까 참 고민이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의 뭐랄까 MBC를 고발한 거는 화제를 그쪽으로 좀 돌리면서 출구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허은하 의원님은 표정으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음 질문으로 뭐 비슷한 질문이에요.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외에서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 이제 영국 BBC에서는 비속어 논란하고 대통령실의 어떤 부적절한 해명을 코미디의 소재로 또 삼았고 한 고등학생이 이제 전국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윤석열차 만화 그림이 또 여러 논란을 낳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코미디는 코미디고 카툰은 카툰이다. 네. 풍자는 풍자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관련 해프닝이 풍자의 소재가 된 것은 저는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뭐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뭐 만화 윤석열차라던가 또 그 자체가 만화 아닙니까? 그리고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그 예술적 측면에서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정치적인 관점에서 문제 제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어떤 방향 제시를 하는 자체가 예술에 대한 어떤 모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용빈 의원님. 글쎄 이제 이 학생의 그 인터뷰 뭐 직접 한 건 아니고 교사분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이 윤석열 차의 모티브가 됐던 것은 결국은 이제 윤 대통령이 그 무궁화호에 타서 이렇게 신발을 신은 채로 맞은편에 의자에 발을 올리고 있었던 그게 이제 언론에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모티브가 돼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데 지금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 내용들이 이 카툰 안에 다 담겨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 이 자유를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대통령께서 물론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문제 삼은 건 아니라고 보여지지만은 이 윤석열 정부를 오히려 희화화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카툰은 카툰일 뿐이니까 각자 네. 해석하면 되는 건데 예. 민주당에서 자꾸 해석을 하시면서 어떤 방향 제시를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예. 그 사실 이제 풍자는 표현의 자유잖아요.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큰 듯하기도 하고요. 또 어제도 보셨겠지만 이동훈 전 이제 캠프에서의 대변인 지내셨던 이동훈 전 대변인이 또 SNS에 올린 글이 또 여러 가지로 좀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서 이 대목에서 좀 대통령실이 귀담아야 할 부분들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굉장히 국민들께서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경제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민주주의 가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러지 않으면 뭐 유신 독재 시대로 회귀하자, 어려우니까 독재하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스스로 좀 잘 지켜가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예, 허은하 의원님도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정무적인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의 어떤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던 건데 그게 대통령실이 나서서 온 나라의 문제로 만들어버린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2주가 지났거든요. 이젠 뭐 승자가 없는 소모적인 논란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독재라는 단어까지 나올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그 선을 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제 법원의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판단도 또 금명간 나올 걸로 보이는데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도 또 오늘 같이 한다고 하고요. 허은하 의원님, 조금 전에 SNS에 글도 올리셨는데 자,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우선은 추가 징계를 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이 대표에 대한 그 추가 징계는 사유도 없고 좀 명분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기획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의 그 공정성, 객관성 그 이 부분이 좀 땅에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윤리위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게 국민의 힘을 위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만약에 윤리위께서 그 추가 징계를 하시게 된다면 그리고 추가 징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언론 보도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좀 당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좀 만들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큰 우려가 됩니다. 예. 하지만 그 무엇이니까 진정으로 당을 위한 것인지 국민 감정 관점에서 합당한 것인지 그 윤리위원들께서 그 양심에 좀 비추어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저는 바란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추가 징계가 나와도 이제 6차 가처분을 내겠다 이렇게 또 예고를 한 상태인데요. 어쨌든 뭐 이 전 대표가 뭐 제명이 된다든지 해서 이제 당을 나가게 되면 이게 신당 창당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은데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뭐 1년 이상 지켜봤을 때 이 대표가 신당 창당하는 것은 희박한 격다. 네, 저는 그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전 대표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 대표 스스로가 신당 창당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곁에서 지켜봤을 때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원 가입 유도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예. 신당 창당은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뭐 다른 당 얘기지만 이용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사실 오늘 국민의힘이 굉장히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국정감사하랴 정말 힘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법원의 다른 결정을 기대를 할 텐데 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는 이제 법원이 재차 인용 결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국힘 내부에서도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는 시나리오로 이 조기 전당대회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이미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추가 징계가 나와도 말씀하신 것처럼 6차 가처분을 내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신당 창당 수준으로 안 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당내에서의 유승민, 이준석 라인의 어떤 다음 뭐 당내 집권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굳이 신당 창당의 순으로 간다는 거는 보수의 측면에서 보면은 거의 파멸의 수준으로 가는 거 아닐까 네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 국익을 위해서도 지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필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정을 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쟁 토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